겸손은 다스베이다 28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기표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를 모신 이유는 최근에 대장동 관련 첫 공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5년형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이상한 판결이거든요. 김용 부원장 변호인입니다. 우리 김표 변호사는. 제가 일단 앞에 자락을 깔고 좀 해설해 주십시오. 이 사건 구조는 간단해요. 돈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유동규한테 왔다가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갔다. 그런데 앞부분 대장동 팀으로부터 유동규까지 왔다. 여기까지는 물증으로 확인이 되죠. 그렇습니다. 유동규로부터 김용으로 갔다. 이것은 물증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유일하게 유동규 진술이 예. 그 유일한 증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 파트는 돈도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여기는 돈이 간 것도 확인이 안 되고 돈을 쓴 것도 확인이 안 돼요. 유일한 것은 중간에 있는 유동규가 돈 줬다라는 주장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받았다고 하는 김용은 5년이 선고됐고 줬다고 하는 유동규는 무죄가 됐어요. 그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판결에. 제가 들고 나온 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원래 이제 검찰이 공소 제기한 것은 남욱, 정민용, 유동규, 김용 이 순서대로 돈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이름은 그냥 대장동 네, 팀으로 어쨌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규와 김용 피고인이 같이 공모해서 돈을 받았다는 게 공소 사실인데요. 네.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기엔 유동규가 남욱하고 정민용 이렇게 같이 해서 준 것 같은데 받았다고 공소 제기됐으니 나는 유죄를 쓸 수 없다. 제가 설명 잘할 것 같아요. 자. 일반인의 헌법으로 설명한 다음에 변호사님이 법률적으로 보완해 주세요. 여기 법기술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는데 유동규 씨가 무죄가 된 이유가 뭐냐면 검찰은 유동규 김용만 묶었어요. 김용만 묶어가지고 돈을 받은 돈을 수수한 공범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정치자금법 수수 공범이 되려면 유동규하고 김용이 정치를 같이 하면서 그 돈을 쓰면서 같이 관리하면서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유동규는 김용과 묶이는 게 아니고 돈을 준 쪽으로 묶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김용과 유동규는 정치적 동지가 아니에요. 정치를 같이 하면서 그 돈을 같이 관리하고 같이 쓴 게 아니란 말이야. 받은 쪽 공범이 아니고 준 쪽 공범으로 묶어야지. 그렇게 공소장을 바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불고불리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있어요. 기소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재판부는. 판사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소하면 죄가 안 되지. 돈을 줄 때는 이쪽이 한 패지. 죄가 될 항목을 기소하지 않고 죄가 안 될 항목으로 기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검사한테 공소장 변경에 이러면 무죄로 빠져나가. 검사가 안 했어. 유동규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여기까지가 일반인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하나는 이제 21년도에 정치자금을 줬다는 거고 또 13년, 14년도에 뇌물을 줬다는 건데 똑같은 사실인데 검찰에서는 완전 다르게 기소를 해요. 2021년도에는 유동규가 받는 쪽으로 기소를 했고 2013년, 14년도에는 준 쪽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계속해서 이거 정리를 해라. 둘 다 구조 같은데. 그 정치자금법으로 한 것은 지금 설명한 대로 맞습니다. 야, 얘하고 얘를 묶으면 어떡해. 바꿔달라, 정리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끝까지 안 바꿨죠.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예. 검찰이 유동규를 봐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도록. 유동규는 자기가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아마 걱정을 했을 거예요. 무죄를 확신한 김용 부원장은 법정 구속이 됐고 나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무죄로 걸어 나온 이런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사건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가 안 될 걸로 기소를 한 거예요. 판사도 말했잖아. 죄가 되는 항목 여기 있는데 왜 이걸로 기소 안 해? 근데 안 바꿔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러 빼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뇌물에서는 이제 줬다고 했는데 왜 줬다고 했냐면 공여자는 조금 더 공소시효가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소한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간 거죠. 일반인의 언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하나가 뇌물이 있어요. 그 뇌물은 유동규 씨가 돈을 받아 쓴 거예요. 여기서는 돈을 받은 쪽으로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돈을 준 쪽으로 기소를 해요. 이것도 거꾸로 기소한 거죠. 검찰은 법기술자들이니까 유동규가 확실하게 무죄가 될 방식으로만 기소를 해놓고 재판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된 거예요. 같은 구조인데 정반대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선 이래서 안 되고 저기선 저래서 그렇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그런 판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걸 제대로 했다. 그럼 유동규 씨는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정치자금법에서 줬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년 나올 거고요. 네. 뇌물은 1억 얼마니까요? 10년 이상짜리거든요. 합치면 10몇 년이 나왔겠죠.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결심 공판인데 유동규는 용기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했어요. 검찰이 정말 잡으려고만 했다면 10년짜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양반은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동규가 검찰에게 제공하는 대가가. 그렇죠. 저희들도 공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구조가 같은데 왜 달리 기소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판사도 그걸 계속 제기했었죠. 그럼 검찰이 괜히 그랬겠어? 걔네가 무슨 서비스 센터야? 유동규가 검찰에 제공한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동규 입장에서는 내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만 하면 10년짜리가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옛날에 뇌물로 기소됐거든요. 3억 5,200만 원 뇌물로 기소했는데 이것도 정진상한테 줬어요. 계속 퍼넘기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뇌물 액수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검찰이 그거 다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왜 검찰이 10년형을 살 수도 있는 유동규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기술을 제공하였는가.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은 그러면 유동규 씨는 검찰에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 의심을 재판부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이걸 전제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거짓말을 하면 10년을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신빙성을 의심해 봐야 되겠다. 이걸 전제해야 되잖아. 왜냐면 자기 이익이 너무 크잖아, 이 사람이. 판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것을 이제 우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검사의 의도에 부합하게 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또 추가 영장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개별적으로는 다 유동규 말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든지 결과적으로는 모든 진술을 다 유동규 말 믿어버리는 그런 판결이에요. 동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기 말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말 하나만 가지고 나는 빠져나가고 저 사람은 넣을 수 있고 재판부가 그 정도 동기 크기만큼 크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재판부는 유동규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옆구리 끼고 갔다는 거거든요. 네. 정민용과 김용 부원장 둘이 있는데 이제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민용이라는 사람은 그때 현장에 안 들어가고 내가 김용 부원장 왔다가 가는 걸 봤다 이래요. 그때 돈을 가지고 잠깐만요, 갔다. 변호사님. 네. 이 상황을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요 대목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치자금 1억을 받았다고 한 날이에요. 김용이 가서 유동규한테 돈을 1억을 받았다. 이게 공소 사실이에요. 거기 현장에 정민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가 흡연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그때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는데 김용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런데 나는 블라인드 때문에 하반신밖에 못 봤거든. 그때 돈 들고 가는 거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에요. 목격자가 돈 받은 거를 못 봤다. 근데 그게 검찰 조서에 빠져 있어요. 못 봤다가 빠져 있어요. 그거는 검찰이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거든요. 너 봤냐? 못 봤어. 그러면 그걸 적어줘야 검찰의 객관 의무에 부합하는 거예요.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못 봤다고? 검찰에서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는데요. 왜 조서에 빠져 있어?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그 정민용의 사람이 조사를 받고 바로 오후에 유동규하고 대지를 하러 갑니다. 대지를 한다는 것은 서로 진술이 맞지 않는 것을 대비해 보는 것도 있지만 정보를 주는 장이기도 해요. 들어보니까 정민용이 못 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무슨 상황이냐면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봤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목격자라고 해서 조사를 목격자. 했죠. 근데 이 목격자라는 사람은 검찰에 가서 나는 돈 들고 다니는 거 못 봤다고 했어요. 못 봤다고. 근데
검찰은 이 유동규 사람을 데리고 가요. 예. 데려가서 유동규하고 대지를 시켜요. 아, 못 봤는데 뭐 이러면 유동규 입장에서 못 봤다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낸 게 옆구리죠. 내가 돈을 주니까 돈을 이렇게 옆구리 끼고 갔다. 이렇게 그다음부터 그런 진술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네. 변호사님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이걸 처음 듣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유동규는 돈을 줬다고 하는데 목격자가 못 봤다고 하잖아. 블라인드가 있어서 자기네 다리 아래밖에 못 봤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쇼핑백으로 줬어요. 그러면 다리 밑으로 나온 쇼핑백을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쇼핑백으로 줬어야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대질한 다음에 유동규는 정보를 얻은 거죠. 아, 못 봤다고? 쇼핑백을 들고 갔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예. 돈이 든 가방이 이 블라인드에 가려서 안 보이려면 어떻게 되지? 옆구리 꼈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 기회를 검찰이 만들어줬다. 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500만 원짜리 묶은 거 100장이 10개면 5천만 원이잖아요. 골판지 박스에 넣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근데 법정에서 시연을 했는데 이 판결문 어떻게 쓰였냐면 우리는 돈을 받으면 누가 이렇게 나 돈 받아 갑니다. 티나게 이렇게 끼고 갑니까? 이게 다 남들 보기에 골판지를 두툼하게 누가 이렇게 들고 와. 무슨 선물 받듯이 이렇게 쇼핑백 들고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돈 아닌 것처럼. 근데 누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볼 거 아니에요. 저게. 근데 판결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연하는 걸 보니까 좀 볼록하게 보이긴 하는데 뭐 돈이 좀 감춰진다. 그러니까 저희는 옆구리에 끼고 간 진술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저희 법정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판사는 아, 시연한 거 보니까 그럴만한데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객관적인 판사였다면 그 전에 이 진술이 오염됐을 만한 네. 대질이 있었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옆구리에 골판지를 끼웠다고 변경했다고 볼만하지 않느냐. 이걸 의심해야 되고 그리고 상식적이라면 내가 이상한 걸 들고 나가는 게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선물 조그만 거 받았다라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들고 나가. 들고 가죠. 그게 자연스럽지. 네. 이거를 여기다 양복 주머니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골판지를 이렇게 누가 들고 다니냐. 근데 이렇게 했더니 들어갈 법도 하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판결이 이상하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 상황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골판지 들어간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유동규가 같이 사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냥 배우자라고 표현할게요. 그 사람이 두 번째 돈을 전달한 날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5억을 누구한테 정명으로 받아서 돈을 백팩에 들고 왔더니 그 배우자가 그 뭐냐 현금이야 보여줘봐.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돈이야? 그래서 알 거 없어. 뭐 다 정치한 데 들어가 이렇게 유동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정치한 데 이런 돈이 들어가 정치란 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불러 조사를 했어요. 이런 사실 있냐?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5억인데? 네, 5억을 그렇게 했다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500만 원도 아니고 5억인데. 그렇죠. 배우자는 편들어줄 줄 알고 했는데 안 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2013년 1월에 증거인멸 교사로 벌금 200만 원 벌금 됐다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도 증언을 하는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분이 배우자가 나 증언 거부하겠다. 그래서 판사가 그랬어요. 아니 증언 거부하면 당신 증언 거부한 것 자체로 유동규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될 우려가 있다. 유동규 말이 사실이면 증언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 증언 거부를 해버렸어요. 저희가 그랬죠. 아니 유동규 말이 사실이면 왜 증언 거부를 하겠냐. 사실인데. 사실인데 자기는 아무 죄가 없어요. 본 걸 봤다고 말하는 것밖에. 저희가 판결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왜 이 사람이 증언 거부를 했는지 증언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유동규 말을 믿는지 이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판결을. 그렇지. 근데 그 말이 없어요. 판사가 지금 한 사람을 징역 5년을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술을 내가 믿은 이유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지를 써줘야 되는 게 판결문이에요. 근데 그 말이 쏙 빠져 있어요. 쓸 말이 없잖아요. 쓸 말이 없네요. 왜냐하면 판결을 보니까 정말 결론을 딱 정해놓고 필요한 증거만 쭉 하고 나머지 다 털어버리고 간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수도 없이 반박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거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안에 5억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해요. 당연히 기억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진술 거부했잖아요. 5억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없거나 그 돈은 자기 돈이라고 했거나 다른 말을 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저희는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분개하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죄송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죄송하세요 그럼 계속. 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유동규가 법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민용, 남욱, 김용과 스피커폰을 했습니다. 김용왈
나 지금 광주에 있는데 돈 빨리 해줘. 라고 합디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나중에 남욱이 이제 와서 증언을 합니다. 검사도 물어보고 변호사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스피커폰 한 거 맞냐? 맞대요. 그러면 그때 돈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한 말 들었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정민용을 저희가 불렀어요. 너 스피커폰 했다면서. 유동규가 그러던데 스피커폰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예. 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민용이라는 사람이 굳이 거기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기소도 되고 다 끝났어요, 사건도. 판결문에 근데 어떻게 써 있냐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남욱도 그때 스피커폰으로 김용이 광주에 있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만 남욱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래서 혹시 내 기억이 잘못됐나? 그래서 증언 녹취록을 다시 한번 떼봤어요. 다시 한번 떼봤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판결문이 없는 사실을 쓰면 안 되죠. 그죠? 근데 판결문이 없는 사실을 써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당연히 이거는 깨질 것이고 그 부분이 너무 또 분통하다. 녹취록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그 얘기 쭉 있어요.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믿지 않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있지 않은 사실 쓰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님, 예. 고생하셨어요. 박수. 정말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어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검찰은 유동규에게 유죄가 될 것을 무죄로 만들어준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면 유동규가 검찰에 제공한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냐. 상응하는 그런 의심이 없어 여기에. 거꾸로 모든 걸 김용에게 불리하게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통이 터지는 것이고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진행됐냐? 이재명 잡으려고. 김용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사는 김용 부원장이 돈 받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계속 이재명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보통 구속되면 20일 동안 이제 구속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한 수사가 다 그거예요. 유동규는 보면 2010년부터 기록상 돈을 계속해서 업자들한테 받아보니 그 합치면 뇌물 액수가 엄청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기소나 이런 건 돼 있지 않죠. 그리고 남욱 같은 경우는 자, 새로운 얘기 시작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얘기한 게 골자예요. 이상한 판결이고 이상한 기소고 이상한 진행인데 그 목적은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 2심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김기표 변호사님의 활약을 지켜봐야 한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 정도만 오늘 하고요. 재밌는 에피소드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해했죠, 이제? 이 틀을 언론이 해설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재명 측근이 돈 받아서 5년 갔구나. 이거만 달라남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해설해 주라고 언론이 있는 거야. 씨발. 선거 때가 되면 멀쩡한 사람도 미친다. 이해찬 대표가 평생 선거를 치르고 나서 한 말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럴 땐 어딜 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